그분들은 되게 법치주의자이고 분명 헌법소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판결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만장일치로 파면하지 않을까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이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불복의 의사를 갖다가 지금 이미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5선의 중재인 의원이시죠. 정성호 의원님 모시고 정치권의 이슈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의원님 뭐 지난주에 사법 슈퍼위크를 지나 네네. 또 이번 주로 돌입하니까 또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이제 잡았고요. 이제 오는 4일 금요일 11시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고지했거든요. 어제 그 고지 결정을 딱 보시면서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뭐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이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예.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또 국민들 사이에 그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텐데 그런 예.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4일날 선고한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다만 뭐 헌재에서는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뭐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심리해갖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소추인단 그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변론을 종결했지만 여러 가지 변호인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많은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또 고민하고 논의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확고한 논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적절하게 선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정의 무게감이 크고요. 또 이제 인용이 되면 바로 또 조기 대선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또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할지도 지금 상당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네. 크시고 네네. 또 결정을 내리더라도 8명이 전원일치로 판단할 것이냐. 뭐 헌법재판소 전례에 비하면은 전원일치일 경우에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네. 읽는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헌재가 어떤 결정할 걸로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저는 이번 그 12.3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눈에 뭐 좌우 또 진보 보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거는 뭐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 현직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관들이 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되게 법치주의자이고 분명 헌법소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판결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만장일치로 파면하지 않을까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법률가로서의 양심 또 네. 경력을 또 우리가 존중한다면 네. 또 올바른 판단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좀 달리 네네. 변론기일에 꾸준히 네네.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좀 강하게 네.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4일에도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날 선고기일에도 혹시 출석을 하겠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네, 네.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국가적인 혼란 또 국민적인 분열과 이런 갈등 상황 예.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야말로 말짱한 나라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이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예요.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통령이 난 무조건 승복하겠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오면 모르니까 그렇지 않고 나와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파면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어떤 행태를 취하겠습니까? 예. 결국 그 이후에 국가적 혼란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좀 임박하다 보니까 여야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뭐 승복해야 된다를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인데 지금 불가능한 걸 전제해놓고 승복 여부를 논란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지금 갑자기 뭐 예. 느닷없이 여당 그 원내대표가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복해야 될 사람은요,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인 예. 대통령입니다. 또 내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예. 오히려 피해자이고 하인 그 국민들에게 또는 뭐 야당에게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단심제다 보니까 네. 불복이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엄을 일으킨 쪽에서 승복을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네. 말씀으로 네네.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는 책을 한 권 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목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공저자로는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조정훈 의원, 또 전한길 강사 등이 이제 공저를 해서 책을 낸다고 하는데 뭐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대0 그 만장일치 파면 확신하는데 예. 파면 이후에 결국 지지자들을 다시 규합해 갖고 국가적 분열과 어떤 갈등을 더 일으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파면이 되면 조기 대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들 지지자들을 갖다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저의 추측일 뿐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조차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복의 의사를 갖다가 지금 이미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구나 여당의 중진들 또 법률가들이 예.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결과를 불복하는 그 결과를 부인하는 그런 책을 내는데 동조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전 지도부시죠. 근데 박홍근 의원이 헌재가 만약에 파면을 하지 않으면은 저항 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불복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이고 종국적이고 불복의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심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국가는 그 이후에 또 지속돼야 되고 다시 통합돼 갖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박홍근 의원께서 예상하는 국민적 저항권 행사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8대 0의 인용으로 좀 예상을 저는 하시는 건가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네네. 하신다. 아하. 애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물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형사법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예. 절차에서는. 그러나 탄핵 절차에서는 그런 점은 다 고려하고 있고 다만 쓸 수 있다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법문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네. 그 헌재 재판과 형법 재판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 행정부 수반, 그 당시에는 이제 최상목 대행이었고 네네네.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으로 바뀌었는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네네. 이미 명백하게 권한쟁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일각의 또 주장은 이 위헌 상황이라는 건 상당히 좀 중차대한 네네. 위헌적 상황인데 말 네네. 그대로 네. 헌정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건 그럼 과연 맞느냐? 이 헌법의 네네. 규범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앞으로도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행을 했던 분들은 네네. 아무 책임을 그럼 정치적으로 안 지는 결과가 또 되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매우 위헌적인 상황이고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두 분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다 함부로 행사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지금 4일 날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련의 좀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그리고 위법하지만 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고 그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과는 완전히 결과가 반대로 이제 뒤집어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뭐 검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만 즉시한 걸 안 했고 네. 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상고장을 제출을 네. 하고 뭐 소송 기록도 네. 넘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검찰은 또 강경하게 네네. 반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일각에서는 이거 대법원 가가지고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법률가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좀 모르겠습니다. 해주시죠. 그 여당 안에 법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좀 한마디로 좀 웃기는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파기 자판. 파기 자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우리 저 신영규 앵커도 좀 변호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파기 자판은 그야말로 절차적이나 공소기각될 사건들 이런 그렇죠. 사건들 아닙니까 사실. 그다음에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좀 환송을 시켜갖고 거기서 판단하게 본인들이 양형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사실상. 예. 근데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의도해서 지금 뭐 검찰이 정말 아주 보기 힘든 초스피드로 저 상고하고 상고이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민망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에서 판단할 것이고 예. 그냥 당연히 저는 상고 기각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고 기각을 예상하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뭐 금요일 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되고 인용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건데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언론에서는 이제 친명계 좌장으로 이제 분류를 불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입니다. 금요일에 인용 결정이 나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는 어떤 게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12.3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겸 내란 이후에 국민적인 갈등과 분란 또는 뭐 분열, 혼란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통합을 호소하고 또 지금 가장 어려운 민생과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비전들을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면한 그런 혼란들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민생 행보 또 정책 행보를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민생 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 정성호 의원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